얄리 얄랑샹 얄라리얄라. 하지혜의 국어 산책. 안녕하세요. 청산별곡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산별곡은 제목에서 청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거야. 청산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야. 자, 화자가 추구하는 장소. 화자가 가고자 하는 장소, 너무 가고 싶은 장소. 뭐라 그래? 세 글자? 이상향. 자, 청산별곡은 여기서 이상향이야. 이상향. 이상향. 그럼 어딘가 내가 지금 이곳이 아닌, 현재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건 내가 현재 삶이 좋다는 뜻이야? 별로 안 좋다는 뜻이야? 내가 좀 힘드니까 딴 데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향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결국 현재 플러스 현실이야, 마이너스 현실이야? 마이너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현실은 지금 여기 보면 상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화자를 좀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상징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 당시에 고려시대에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막 괴로워하던 계층이 누가 있었느냐. 근데 사실 고려시대는 전방위적으로 전 계층이 다 힘들었어. 왜냐면 고려가 처음 세워진 그 왕건 그 당시에만 좀 잘 살았고요. 그 뒤로는 뭐 무신정변, 뭐 어디 저기 원나라 침입 이런 걸로 계속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폐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선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화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하는 사람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유랑하는. 왜 유랑해? 살기 힘드니까 농토를 버리고 막 떠나가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야.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유랑 농민으로 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유랑하는 병사. 탈영병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유랑하는 병사도 있고. 세 번째는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고.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그냥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현당해서 막 어떤 좋은 세상을 꿈꾸고 님을 보고 싶고 뭐 이런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엇으로 어떤 화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볼 텐데요. 일단 각 연마다 전체 8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8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핵심어가 있어요. 자, 마인드맵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년은 청산 살고 싶어예요. 그죠? 청산 살고 싶다. 청산 이상향이야. 청산에 왜 살고 싶어? 힘드니까. 즉 얘는 지금 삶의 비애를 느끼고 있어. 다시 뭐를 느끼고 있다고? 삶의 비애, 힘들어, 괴로워, 시름이 많아. 시름이라고 하거든요. 시름이 많아요. 자, 이연에 보면 되게 시름이 많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울어라 새여 하고 새한테 그 슬픈 심정을 감정이입을 해요. 울어라 새여. 너도 우는구나. 나도 걱정 근심이 많고 힘든데 너도 우는구나. 그래요. 이건 되게 힘들어요.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 되게 힘들다는 얘기거든. 청산 이상향이에요. 이상향을 추구하고요. 청산 살고 싶다. 이렇게 나와. 새에다가 그 시름이 많은, 걱정 근심이 많은 그 삶의 비애. 이걸 뭐 해놨어? 감정이입을 했어. 자, 감정이입을 한 이 새는 객상이에요. 객관적 상관물, 객상. 3년에서는 얘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라고 하는 것은, 자, 가던 새라고 하는 건 해석이 여러 가지야.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야. 날아가던 새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갈던 밭이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던 밭을 본다는 거는 농민이라고 본다면 갈던 밭을 자꾸 본다는 건 결국 뭐야? 그립다라는 거야. 어디가? 내가 살던 곳이. 즉,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런 표현이 나와.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럼 물 아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던 속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인 거지. 물 아래 가던 새를 어떻게 해요? 본다. 미련의 행위가 본다로 나오는 거야. 자, 사연. 너무 힘들어. 얘가 지금
4연에서 보면 너무 괴로운 거야.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냈는데 밤 되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지. 밤 되니까 막 더 고독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밤은 여기서 아주 절망적인 고독의 상황이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바를 못하고 또 방황하면서 막 어디론가 막 떠나요. 떠나서 가는 길에 돌이 또 날라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이 또 틱 날라서 ปุ๊ 맞았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딘가에서 그냥 날라오는 건 내가 맞아야지 뭐 피할 도리가 있나.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막 초능력자도 아니고 휙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서 맞으니까 우는 거야. 근데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막 우는 모습을 보여요. 돌 맞아가지고. 자, 얘가 5연에서 보면 돌을 어디를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그래서 돌을 막 맞아가지고 얘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돌 맞아서 막 울어. 그러니까 이 돌 맞아서 우는 거는 이 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 운명을 운다라는 건 체념한다는 거지. 그 운명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요. 자, 그 다음 6연에서는 다시 바다를 추구해요. 사러리랐다 바다에 사러리랐다. 자, 청산을 처음에 사러리랐다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랬었어. 이상향을 추구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힘들잖아. 계속 속세에 미련이 있고 밤에는 너무나 절망적 고독이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돌 맞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다른 이상향, 바다라고 하는 건 다시 또 다른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야. 또 다른 이상향을 찾아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사실 해결이 안 돼. 해소가 안 돼. 그래서 해소가 안 돼서 사슴이 사삼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혀는 것을 듣는 게 나와. 듣다. 자, 사슴이 이렇게 장대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해금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듣는데 말이 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듣는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즉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걸 듣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기적 같은 일. 자,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거야.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라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거야. 물론 사슴이 아니라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기도 해요. 진짜 사슴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슴 가면을 쓴 광대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의 오타, 리을을 시옷으로 잘못 쓴 거다. 사람의 오타로 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슴이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 8월에서는 근데 그래도 너무 해결이 안 돼. 네,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술 퍼마셔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상황을 변화시켜줘. 그냥 잠깐 잊어먹게 만들지. 술 마시면은 뭐 잠깐 그 고뇌가 술 먹는 동안은 사라질지 모르나? 술이 깨고 나면 다시 변함이 없잖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시적 고통 해소의 매개체. 일시적 고통 해소의 매개체로 나와요. 자, 술을 마시겠어요? 청산을 추구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삶의 비애를 느껴요. 새한테 감정이입해. 그리고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 밤에 되면 너무너무 외로워. 괴로운 거야. 자, 그러다가 지나가다 돌 맞아. 그 다음 바다를 다시 또 다른 이상향을 추구해.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기적 같은 일을 바래. 막 즐거운 걸 바라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 술 퍼마셔. 네, 요런 흐름을 보이는 작품이에요. 핵심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 5연과 6연을 위치를 바꾸면 여기가 청산노래, 여기가 바다노래 해서 두 개가 대칭을 이루게 되죠. 자, 두 개가 뭘 이루게 돼요? 네,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대칭 구조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청산노래 4연, 바다노래 4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기승전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바꾸지 않으면 그냥 기, 그 다음 여기서 고조되죠. 승, 고조되죠. 그 다음 여기서 전, 다른 데로 가잖아. 장소 이동이잖아. 청사에서 바다로. 기승전, 마지막 술 퍼마셔, 결.
기승전결 구조. 원래는 기승전결 구조인데 이걸 대칭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5연과 6연을 위치를 바꾸면 대칭 구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참 살펴볼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청산별곡에서는 그 후렴구가 뭐라고 했었죠? 후렴구?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자, 이거 보세요. 뭐예요? 얄리, 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아유, 방정 맞기도 해라. 얄리, 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느낌이 어때요? 되게 밝죠?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리을이랑 이응음을 사용해요. 이걸 유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유음이라고 하는데, 유음 계열. 유음이야. 울림소리. 이응도 울림소리니까. 이런 유음 계열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리을이나 이응 계열에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음을 사용하면 되게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자, 리을과 이응음을 많이 사용했어요. 리을, 이응음을 많이 사용했어. 그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밝고 경쾌한 느낌. 그런데 이게 전체 정서가 뭐라고요? 삶의 비애를 느끼고 있어요. 힘들단 말이야,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삶의 비애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후렴구를 보니까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 이렇게 되게 촐싹거려. 그러면 이 후렴구는 전체 정서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자, 얘는 전체 정서와 연관이 없어요. 전체 정서와 연관이 없고 그냥 운율을 부여한다라는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절하죠. 각 연마다 이제 분절해서 후렴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음부 분절체 후렴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봅시다. 사러리, 사러리, 라따 이렇게 나와요. 자, 사러리 띄고, 사러리 띄고, 라따. 이렇게 되네요. 몇 조야? 3, 2조. 음수율 3, 2조예요. 음보율 몇 번 띄어 읽어? 하나, 둘, 셋, 3음보예요. 3음보. 3, 2조, 3음보. 음수율 3, 2조, 음보율 3음보율. 그 다음 분절체, 후렴구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 이것도 있다. 뭐가 있어요? 자,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 봤죠, 우리? 사러리 라따. 그러니까 A, B, A 구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가시리에서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A, B, A 구조. 운율을 주는 거라 그랬죠? 시, 구의 반복, 시, 어의 반복. 자,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 살고 싶어. 청산의. 이상향. 근데 얘가 지금 안 힘들면 모르겠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이상향은 약간 도피처의 성격을 띄어요. 자, 이상향이 도피처의 성격을 띈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 머리랑 가래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 라따. 자, 뭘 먹는데요? 머리, 다래를 먹는데요. 머리다래. 머리다래는 청산에서 나는 소박한 음식이죠. 자연 그대로의 산물, 소박한 음식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산물, 소박한 음식.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너 우는구나. 새가 울고 있어.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요거 해석 잘 나와요. 널 나와. 너보다. 널 나와는 너보다. 씨름한. 씨름이 한. 하다가 많다란 뜻이야. 하다가 많다. 자, 고전작품에서 하다 그러면 이건 많다란 뜻이야. 씨름한 나도 할 때 이게 한으로 활용을 한 거지. 그치? 씨름한 나도. 그러면 아래와 붙은 하다 요건 뭘까? 요거는 do의 뜻이에요. do. 자,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울어. 이렇게. 자, 울고 있어요. 나도 걱정 근심이 많은 나도 울어. 그러면 얘를 지금 보니까 나도 슬픈데 이 새도 슬퍼. 내 감정, 나의 이 걱정, 근심, 시름 많은 거 나의 감정을 이입해 놓은 거지. 그럼 나하고 새하고는 지금 둘이 같이 슬퍼. 그럼 나하고 새하고 같이 슬프니까 뭐예요? 동병상련. 동병상련이 무슨 뜻이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연민을 느끼는 거야.
내가 치질 걸려봐야 치질 걸린 사람 마음을 알죠. 얼마나 힘든지. 그죠?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동병상련. 나랑 새는 지금 동병상련이야. 동병상련.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어. 흑흑 울고 있어. 지금 되게 힘들어 얘가. 이어는 그러한 화자의 어떤 삶의 비애감이 드러나는 거야. 삶의 비애감. 이런 화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런 상태니까 삶의 비애를 느끼지. 3년 가던 새 본다. 날아가던 새로 볼 수도 있고, 날아가던 새면 속새로 가는 속새에 대한 미련. 새가 어디로 날아가네? 지금 화자의 위치가 지금 청산이잖아. 청산에 있는데 새가 날아가면 속새 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속새로 가는 저 새를 보면서 막 속새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또는 내가 갈던 밭, 내가 갈던 밭이랑을 보는 거지.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물 아래라고 하는 건 속새예요. 물 아래, 속새. 다시 물 아래가 뭐라고요? 속새.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는 거야. 갈던 밭 사이를 본다는 거지. 자, 요거를 잠깐 지우고 해석이 여기 좀 중요한 게 나와서 한번 볼게요. 잉 묻은 장글란이라는 게 나오죠.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렇게 나왔어. 잉 묻은 장글란은 첫 번째, 자, 유랑하는 농민으로 보면 이끼가 묻은 쟁기. 지금 청산으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쟁기가 다 녹이 슬어가지고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망 다니느라고 지금.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새에 대한 미련. 밭 갈고 내 집에서 내 밭을 갈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야. 두 번째, 녹슨 병기. 유랑하는 병사. 녹슨 병기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물 아래 가던 새보다 속새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녹슨 병기 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데 뭔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세 번째, 녹슨 은장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은장도. 실현당한 여인이다. 그러면 녹슨 은장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 은장도는 어떨 때 필요해? 사랑하는 남자 있고 내가 지주와 절개를 지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필요한 거잖아. 은장도. 근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실현을 당했어. 은장도도 필요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녹슨 은장도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뭐 속새를 그리워하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죠. 녹슨 은장도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미련. 사연. 일인공 별인공 하야라는 건 이럭저럭 하여라는 뜻인데 운율을 준 거야. 이럭저럭 하여. 나즈란 디네와 손벼. 낮은 지내왔지만 이런 뜻이야. 낮은 지내왔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은. 자, 오리도 가리도 없은 이라고 하는 건 올 이도 갈 이도 이걸 이어적기 한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오리가 꾀꾀 오리가 아닌 거야. 이어적기 하는 거니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난 혼자야 이런 뜻이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어. 너무나 고독한 거지. 아무도 없는. 그럼 밤은 또 어찌하리요. 밤, 절망적 고독의 시간. 어찌하리요. 어찌하겠는가. 한탄하는 거지. 한탄. 어디를 던지던 돌인가. 이 돌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냥 돌이 와서 쾅 맞은 거야. 어디를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이 돌 그냥 날라와서 나한테 맞았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해요. 미리도 괴리도 없이. 자, 미리도 괴리도 없이 이것도 뜻이 잘 나오죠. 미리도도 will, 이도, 괴, 이도 요거예요. 이것도 이어적게 놓은 거야.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도, 자, 괴다가 뭐냐면 괴다가 러브의 뜻이에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자,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맞아서 혼자서 울며 다니노라. 울며 다니는 거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체념하면서 다니는 거야. 자, 그 운명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 너무 힘들어서 또 다른 이상향을 추가합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발 아래 사러리 랐다. 바다에 가고 싶어.
또 다른 이상형 추구. 거기서 뭐 먹는데요?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아래 사려리 랐다. 이번엔 남아자기 구조개를 먹는데 여기서는 머루다리 먹는 데죠. 구조가 똑같네. 그럼 머루다리랑 같은 성격이겠네요. 그죠? 남아자기 구조개가 뭐냐면 자, 남아자기 구조개는 나문재라는 미역 같은 풀이 물풀 같은 거야. 미역 같은 거야. 나문재와 구조개라는 건 굴조개.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바다에서 나는 자연 그대로의 산물이에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자연 그대로의 산물을 먹고 바다의 사려리 랐다. 바다에 살고 싶다.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지. 근데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이상향은 도피처의 성격 갖고 있다고 했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어디 가다가 들어. 이번엔 듣지. 자, 지금 보시면 3년은 익모든 장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뭐 하고 있냐면 보고 있거든요. 본다. 3년은 본다예요. 여기는 7년은 듣는 거죠. 듣다. 자, 이거 대칭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대칭이 이루어지냐면 자, 보세요. 청산과 바다. 아까 대칭 구조로 하면 5연 6연 바꾸라 그랬지. 청산과 바다 대칭이야. 그 다음 새와 돌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삶의 비에 힘든 걸 드러내. 새와 돌이라는 소재. 대칭이죠? 그 다음 여기는 보는 행위고 여기는 듣는 행위야. 자, 미련을 본다라는 거로 드러내는 거고 여기는 사슴이 해금을 켜는 걸 듣는 거로 드러내는 거지. 괴로움을. 그 다음 여기는 밤 돼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슬퍼 마시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자, 애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란 뜻이에요. 정지가 부엌이야. 정지가 부엌인데 애정지라고 하는 것은 외딴 부엌. 이 부엌이라는 것이 속세예요. 근데 애라고 하는 게 붙었죠.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 즉 무슨 얘기냐면 속세와 멀리 떨어져서 가다가. 자, 다시 외딴이야. 그러니까 속세와 멀리 떨어져 피하여 가다가. 왜냐면 속세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그치? 막 지금 뭐 다 막 포탄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 전쟁 중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부엌을 멀리 피하여 가다가 외딴 부엌을 멀리, 그러니까 속세를 멀리 피하여 가다가 듣노라. 지금 괴로운 상황이야. 속세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이상형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속세를 멀리 피하여 가다가 듣노라. 뭘 듣냐면 사슴이 해금,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듣는다.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었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거야. 자, 다시 첫 번째 기적 같은 일. 두 번째 사슴 가면을 쓴 광대. 세 번째 사람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슴 가면을 쓴 광대라고 해도 이것들 이제 기분 좋은 어떤 유희를 말하는 거고 사람의 오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니까 이것도 광대겠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좀 재밌는 거. 왜 우리 좀 괴롭거나 그러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뭐 그렇잖아. 노래방을 간다든가 이러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년에서는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강수를 빚어라.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강수라는 거는 독한 술. 매우 독한 술이에요. 그 매우 독한 술을 빚어라. 조롱곤 누룩이 매화. 조롱곤 누룩이 매화라는 건 술 만들 때 이렇게 누룩이 피어나서 술 냄새가 쫙 돌거든요. 술을 만들 때. 그 누룩이 조롱박꽃 모양으로 몽글몽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롱박꽃 모양의 그 누룩이 냄새가 아주 강렬해. 술 냄새 그냥 팍 풍기는 거지. 매워서 잡사와니. 아니 뭔 소리야? 잡사와니. 술 냄새가 아주 강렬하여 잡는데 누구를? 나를 잡는다 이런 뜻이야. 다시 술이 냄새가 강렬하여 나를 이게 이제 생략된 거죠. 나를 잡으니 이런 뜻이야. 술이 나를 잡아? 일로와 술 먹고 가 하고 술이 나를 잡는 거야? 아니면 내가 술 먹고 싶어 가는 거야? 내가 술 먹고 싶어 가는 거죠. 근데 술이 나를 잡으니 그랬어. 이거 무슨 표현이야? 내가 술 먹고 싶어 가는 건데 주체가 난데 마치 술이 나를 잡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거 주객전도라고 하죠. 주객전도 표현. 자, 요런 비슷한 이런 주객전도 표현으로 우리 상춘곡이라고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가사 작품에 보면 상춘곡에 화자가 내가 공명과 부귀, 그러니까 돈, 한마디로 돈과 명예,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사는 그런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부귀도 나를 꺼리고 공명도 나를 꺼리니 이렇게 표현해. 공명과 부귀가 생명이 있어? 사람이야? 걔네가 나를 꺼려. 너 공명 부귀가 막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태도를 드러내는 건데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런 비슷한 표현으로 술이 나를 잡으니 요 비슷한 표현으로 부귀도 날 꺼리고 공명도 날 꺼리니 상충곡에 나와요. 이 주객전도 표현. 부귀도 날 꺼리고 공명도 나를 꺼리니 요런 표현. 부귀도 나를 꺼리고 공명도 나를 꺼리니 이게 상충곡에 나옵니다. 상충곡. 주객전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 표현법 찾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줍시다. 술이 나를 잡으니 요거는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가는 건데 술이 나를 잡는다고 표현한 주객전도 표현이다. 내 어찌하여? 내 어찌하겠는가? 어쩌긴. 알면서 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형태를 취했죠? 서린법이죠. 한탄, 체념, 한탄, 내 어찌하겠는가? 한탄하는 거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념, 한탄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술 먹고 그냥 일시적 고통 해소 매개체이면서 체념, 한탄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서는 이상향 추구하는 거, 머리달에 소박한 음식. 그 다음, 새한테 감정이입하는 거. 시적 화자는 뭘 느끼고 있다? 삶의 피해. 그래서 화자를 뭘로 우리 유추할 수 있다? 유랑하는 농민 또는 유랑하는 병사. 그 당시 고려시대에 유랑하는 병사. 고뇌하는 지식인. 이 삶의 현실이 되게 안 좋은 현실을 보면서 막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고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시름이 많아요. 걱정근심이 많아요. 새하고 동병상련이고요. 가던 새 본다. 가던 새라는 건 갈던 밭 일항을 본다는 거야.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했었죠.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이끼 묻은 쟁기 또는 녹슨 병기, 녹슨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냈는데 밤은 어떻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야. 자, 그래서 가는 길에 또 돌 맞아서 막 괴로워서 울고 피할 수 없는 운명. 바다를 또 추구해요. 또 다른 이상이야.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슴, 기적 같은 일을 바라고요. 그들은 또 괴로워가지고 술 마시고 일시적 고통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제 막 체념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만큼 그 당시에 현실이 굉장히 괴로웠던 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좀 드러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시어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산별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